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당에 또 왕래하시는 분들이 또 우울증이나 또 이런 것들도 또 많이 겪으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겠죠. 엄청 많죠. 또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뭐 그냥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조증, 심한 사람은 공황장애, 뭐 불면장애, 수면장애, 정말 또 심한 사람은 뭐 대인기피까지로. 그러니까 다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 정신적인 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고 또 저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아파할 때는 결국 그게 왜 아픈지를 보면 결국은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다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이별의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또 배신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내 스스로의 어떤 강박과 정말 사무치도록 진짜 뭔가를 그리워하고 애착하는 무언가에 열심히 살다가 정말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바람둥이인 거야. 그래서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사람도 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자기들 팔자를 몰라서 여기 왔겠어?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너무 아프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에 뭐 변동을 하고 이동을 하고 문서가 어쩌고 저쩌고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투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궁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무속인 입장에서는 가장 상담하기가 어려운 종류이기도 해요. 얘기를 딱 집어서 해줄 수 있는 거면 차라리 점이라도 보고 공수라도 보면 돼. 뭐 일각에선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떤 특정 댓글에서도 그럴 수 있고 뭐 아니 정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정신병원을 가야지 왜 무당한테 찾아가냐. 근데 이분들은 정신적인 치료를 하고 싶으면 당연히 뭐 정신병원을 갔겠죠. 그리고 대부분이 정신병원을 다니세요. 약도 드시고. 근데 이분들은 사실 그렇잖아. 이게 정신과를 가서 우리가 정신과 약을 먹는 게 이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뇌 신경을 죽여서 이걸 무디게 하는 거거든요. 그쵸.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정신과 약 많이 먹으면 치매 온다고 하잖아. 멍해지고 바보 된다고. 기억력 감퇴되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 할 만큼 신경을 자꾸 죽이는 거야, 이게.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그러니까 저도 약을 많이 먹었던 케이스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무당 선생님들이 약을 먹는 게 되게 위험해요. 하다못해 무당들은 감기가 조금 있어도 웬만하면 감기약도 잘 안 먹는 게 옛날 무당 선생님들이거든. 왜냐면 감기약조차도 먹으면 정신이 해이해지니까 어지러우니까 영 빠진다고. 옛날에는 뭐 약 같은 것도 함부로 못 먹게 했어요. 근데 뭐 요즘은 뭐 다 먹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사람이든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이 정신적인 걸 해결하고 싶어서 오시는 게 아니더라고. 저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무당들이 얘기해 주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갈 팔자, 이 사람이 겪어야 될 사주는 분명히 뚜렷하게 보이는데 네가 이걸 할 수 있냐야.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희망이라는 게 없어. 살아갈 이유가 없고 의욕이 없고 흥도 없고 낙도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달래고 얼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정신병은 사람 때문에 생긴 병이야. 내가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한다고. 사람은 사람으로 치료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밑도 끝도 없이 사람을 만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병은 내가 치료를 해야 돼. 나 아무리 용한 의사도 그걸 치유할 수가 없더라고. 무당도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저는 사실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이런 병이 세게 왔을 때 정말 많이 해봤거든. 감독님도 많이 봐서 알 거예요. 뭐 쇼핑도 해봤고, 뭐 백화점도 가보고, 뭐 진짜 뭐 동대문도 가보고, 뭐 게임도 해보고, 뭐 진짜 일에 미쳐서 일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도 이 마음의 허탈함과 공허함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사고 나면 또 후회하고. 나는 그거를 사실 여행으로 찾았거든. 1년에 한 번, 두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여행을 갔다 오는데 사실 내 성격상 이게 나를 내려놓으려고 가는 거라다 보니까 화려하고 사람 많고 복잡한 데를 못 가겠더라고요. 사람에게 치이고 사람한테 질려서 쉽게 말하면 도망을 가는 건데
거기도 한국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싫더라고. 그래서 나는 국내 여행을 못 가요. 국내 여행을 안 가. 국내 여행을 가면은 그냥 펜션이나 리조트에 꼭꼭 숨어서 안 나와요. 해외를 가도 마찬가지. 해외를 가면 진짜 한 7일을 간다 치면 7일 중에 한 4일은 냅도록 잠만 자는 것 같아. 그렇다고 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해외까지 가서 아깝게 잠을 자. 아깝게가 아니라 나는 해외를 갈 때만큼은 저는 이렇게 막 돈에 연연해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살려고 가는 거야. 그렇죠. 그 여행 한 번을. 근데 그 여행마저도 호텔 가성비 따져. 비행기 비싸니까 이코노미 타야 돼. 나는 그 숨 못 쉬는 그 공항이 너무 셌어갖고 이코노미를 타고 못 가겠는 거야.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타고 항상 가요. 아깝지. 그러니까 마일리지 코박코박 써서 가. 그러니까 약을 먹고 자요. 비행기에서. 그냥 약을 먹고 자는 거야. 도착할 때까지. 내가 살라고 갔으니까 내가 머무는 호텔만큼은 내가 타고 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큼은 그냥 나를 위해서 써. 항상 손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방법이 좀 도움이 됐어. 팔자를 떠나서 네가 살아야 그 팔자를 지키고 갈 것 아니냐. 네가 살아야 회사를 가든 성공을 해갖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을 눌러주든 꺾어주든 할 것 아니냐. 네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으면 여행이라도 갔다 와. 그리고 여행 가는 것만큼은 아끼지 마. 너를 위해서 쓰는 거야. 야, 1년에 네가 그런다고 여행을 내가 가란다고 1년에 네가 뭐 4번을 갈 거야, 5번을 갈 거야. 많이 가봐야 나처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고 못 가면 1년에 한 번밖에 못 갈 텐데 1년 좆빠지게 일하고 그렇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약 털어 먹으면서 살려고 버티는 그 와중에 너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너 위해서 그 정도로 못 써? 그 정도도 네가 너를 위해서 못 살고 너를 위해서 그 정도로 네가 아끼고 사랑을 하지를 못하는데 누가 너를 위해서 손을 들어주고 손을 잡아줘. 이렇게 저는 좀 혼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다 우세요. 감사하다고.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나를 위해서 아낀다 그러면 난 너무 안타까울 것 같거든. 그렇죠. 물론 내가 쓸 수 있는 범주가 있겠지. 근데 그 안에서도 가가지고 현지에서도 막 아까워하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가서 또 플렉스도 좀 해보고 또 내가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구나. 또 용기도 얻어오고 맛있는 거 먹고 푹 자고 일이고 지랄이고 만사다 던져놓고 가가지고 좀 나를 내려놓고 좀 푹 쉬다가 오면 또 어느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좋았어서 들어와갖고 또 얘를 바로 예약을 해. 나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여행을 예약해. 또 얘를 기다리는 재미가 있잖아. 그렇죠. 뭐 정신병 환자가 왔는데 무당이 뭐 점을 쳐갖고 이 사람이 정신병 있는 걸 맞추면 뭐 할 거야. 뭐 약을 끊게 해줄 거야 무당이? 아니거든. 이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내가 최근 들어서 되게 좋아하던 문구가 생겼어요, 감독님. 견우와 선녀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1화만 잠깐 봤어요. 그래? 네. 1화에서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선녀가 견우한테 그 얘기를 물어봐요. 어떤 아이가 울고 있어. 그럼 너는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견우가 가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선녀가 하는 말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견우가 그냥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선녀가 하는 말 왜 안아줄 수 있잖아. 왜 달래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견우가 하는 말 제가 뭘 안다고 달래줘요. 제가 뭘 안다고 안아줘요. 근데 뭘 알지는 못해도 그냥 옆에 있어줄 수는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선녀가 견한테 뽕 반해가지고 이제 내가 널 꼭 지킬게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 말을 나 보면서 그 선녀가 무당으로 나오잖아요. 되게 나는 그 견우와 선녀라는 드라마가 무당의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되게 나도 설레면서 몰아봤어요. 하루 만에 잠 안 자고 아침 6시까지 그거를 몰아봤어. 어차피 잠 못 자는 거 이거나 보자 이래가지고 그 얘기에서 나오는 그 견우가 한 말이 나 되게 멋있더라고요. 정말 옆에 있어줄 수는 있잖아. 이 얘기가 내가 너의 정신병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우산은 써줄 수 있잖아. 이 말이랑 똑같이 들렸어요. 저한테는 정신병을 없앨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또 살아갈 용기를 줄 수도 있고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우산을 써서 더 큰 비는 안 맞게 해줄 수 있잖아. 그게 내가 아파봤고 내가 힘들어봤고 내가 또 약도 먹어봤고 내가 사람이 너무 싫어도 봤고 공황장애도 겪어봤고 조증도 겪어봤고 우울증도 겪어봤어. 사람들이 얘기해. 선생님 근데 무당 선생님들도 그래요? 정신적으로 아파요? 무당이니까 아파. 허고날 상대하는 게 귀신이야. 허고날 상대하는 게 제가 지금 표적이야. 오늘 아침에는 동자가 실려갖고
오늘 좋다 이랬다가 오후에는 이제 할머니가 실려가지고 또 기분이 좀 언짢아. 또 오후에는 또 할아버지가 실려가지고 기분이 좀 노해. 그럼 새벽 되면 또 장군님이 할치고 선녀들이 할쳐가지고 동대문을 가야 되나 기도터를 가야 되나 이러고 있어. 제가 집 일 잡아놓으면 꽥꽥 퇴했다가 피똥을 쌌다가 위가 아파하고 밥을 못 먹었다가 약을 먹었다가 굿하고 나면 또 언제 그러나지 안녕 구슬 왔다야 또 이랬다가 또라이지 이게 정신시간 또라이야 이게 무당이 정신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귀신을 상대하는데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고 힘든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이 정상일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신령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약을 막 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끊기도 하고 버텨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어찌됐든 이렇든 저렇든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공감돼 줄 수가 있고. 그러니 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프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을 다 살았다. 살 이유가 있느냐? 내가 안 죽을 이유가 있느냐? 뭐 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연하다.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대한항공 어플에 가입하셔가지고 회원가입하시고 동남아 티켓을 최특가로 모시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요. 내가 그런 용기 정도는 힘내서 한번 가져보고 이유 달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그냥 갔다 오라면 좀 갔다 와. 꼭 힘든 사람들은 고집도 더럽게 세. 그러니까 갔다 오라면 좀 갔다 와서 좀 쑤시고 와.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어떤 솔루션도 아니고 비방법도 아니고 방법편도 아니지만 윤도령이 그런 아픈 분들이 너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또 그런 분들의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감 편에 서서 여러분들께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좀 다녀와 보셔라. 그리고 삶의 희망을 충분히 질 수 있다. 무당이 그건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